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연방이 할 건데요. 그 우연방이가 어려운데 무조건 시험에 이제 나오니까 학설이 아마 이제 교수님들이 시험을 내 가지고 학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우연방에 꼭 나오기 때문에 우연방이 잘 정리합시다. 20분에서 30분 내에 완벽하게 정리할 테니까 한번 봅시다. 그럼 일단 우연방에서 가기 전에 요게 브라질에서 진짜 있었던 사건인데 요거 한번 보고 갑시다. 브라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의 날을 하루 앞두고 행사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거리에서 접근한 20대 남성, 왼쪽 품에서 권총을 꺼내든 뒤 어머니들을 위협합니다. 손가방을 빼앗으려던 순간 금발의 한 어머니가 가방에서 총을 꺼내 순식간에 강도에게 총을 쏩니다. 이어 강도의 총을 발로 걷어차 안전을 확보하고 총구를 겨누며 제압합니다. 봤지? 그러면 봐봐.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요 어머니가 총든 강도한테 총을 쏴서 강도가 죽었어. 사망을 한 거야, 사망을. 그러면 어머니 총 봤어, 사망시켰어. 어머니 깜빵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유죄야, 무죄야? 갸우뚱이야? 유죄? 오, 이 악랄한 년 뭐라? 이거 어떻게 유죄야? 당연히 무죄지, 무죄. 맞아. 당연히 무죄야. 근데 왜 무죄인지 한번 잠깐 봅시다. 무죄긴 무죄야. 왜 무죄인지. 그럼 일단 어머니가 총을 발사해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우리 무슨 죄를 검토해야 돼? 무슨 죄? 총 쏴서 사람 죽였어. 무슨 죄? 어려워? 살인죄, 그치? 살인죄.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야. 맞지? 그러면 봐봐.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어. 우리 배운 사람들은 세 가지 요건.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요 세 가지를 갖추면은 범죄가 성립된다고 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구성 요건과 구상 요건 해당성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그러면 일단 구성 요건은 뭐냐? 구성 요건은 살인죄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건을 구성 요건이라고 해.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구성 요건은 우리 입법자들이 어디에 써놨느냐? 살인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요 정도는 있어야 돼라는 걸 어디에 써냐? 법조문에 써놨어. 법조문. 그러면 법조문에 써여 있는 게 뭐냐? 구성 요건이 되는 거야. 그러면 법조문 한번 잠깐 봅시다. 타인을 살해한 자는 어떻게 처벌하겠대? 요렇게 처벌을 하겠대. 그러면 타인을 살해한 자, 요게 뭐냐? 범죄를, 살인죄를 구성하는 구성 요건이 되는 거야. 구성 요건. 그러면 구성 요건을 조금 잘라볼게. 구성 요건 잘라보면은 크게 객관적 구성 요건과 주관적 구성 요건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문제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 넘어갑시다. 그러면 잘라보면은 타인을 살해한 자라고 돼 있으니까 이 살인죄는 누구만 할 수 있냐? 자라는 사람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야. 그 다음에 누구를 죽여야 돼? 누구를 죽이래? 타인. 그렇지, 타인. 그래서 객체가 누구냐? 타인이어야 돼. 그 다음에 어떤 행위가 있어야 돼? 욕해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살해. 그래서 행위가 무슨 행위? 살해 행위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당연히 살인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 살인의 고의라고 해. 고의. 됐지? 그럼 요게 살인죄를 구성하는 구성 요건이 되는 거야. 구성 요건. 그러면 실제 사건에서 브라질 사건에서 어머니가 총 발사해서 죽였지. 그러면 이 어머니의 행위가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느냐를 검토해 보면 어머니의 행위 맞춰가는 거야. 요게 맞춰가는 거. 맞춰볼까? 어머니 사람 맞아 안 맞아? 맞지. 어머니 사람이지 뭐야, 그지? 사람. 그 다음에 강도는 타인 맞아 안 맞아? 맞지. 그 다음에 총 쏜 거 살해 맞지. 그 다음에 총을 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보통 알아 몰라? 알기 때문에 살인에 뭐도 있는 거야? 고의도 있는 거야. 고의도. 그러면 이 어머니의 행위는 뭐가 인정이 되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된다고 보는 거야. 해당성이. 여기까지 됐어. 그럼 봐봐. 구성요건과 해당성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 구성요건은 법조문 자체를 말해. 법조문 자체. 해당성이라는 것은 일정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합치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야. 그럼 봐봐.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조문만 있어서 범죄가 돼? 아니면 그거에 맞는 행위가 있어야 돼?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범죄 성립 요건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실제 기출문제에 어떻게 나왔었냐? 봐봐. 이렇게 나왔었어. 범죄 성립 요건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다. O야 X야? 그렇지. X 쳐야 돼. X. 맞지? 이거 O 치면은 날아가는 거야. 그냥 바로. 구성요건이 아니고 구성요건
해당성이에요. 해당성. 실제 기출됐던 거야.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지금 이거 동영상 보면서 억하는 사람 분명 많이 있어. 이거 굉장히 많이 잘못 알고 있어. 노량진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X다. 됐습니다. 그러면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이 됐지. 이 사건에서 어머니가 총 쏜 거. 이 사건에서 구성 해당성 인정이 됐지. 그럼 그 다음에 뭐를 검토하냐? 위법성을 검토하는 거야. 위법성은 뭐냐? 법에 위반되는 성질을 말해. 즉 이 행위가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으면 위법성이 있는 거고, 이 행위가 나쁜 행위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럼 봐봐.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이 되잖아? 그럼 우리 통설 다수설은 뭐라고 하냐? 위법성이 추정이 된다고 하는 거야. 위법성이 추정된다. 그래서 봐봐. 우리 이거를 무슨 관계라고 하냐? 연기와 불의 관계라고 해. 담배 폈어. 담배 핀 다음에 꽁초를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통이 없어. 어디다 버렸냐? 주머니에 딱 꽁초를 넣었어. 근데 어느 순간 주머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 뭐가 추정이 돼? 그치? 불이 났다는 게 추정이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연기와 불의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이 어머니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된대. 그럼 그 말은 뭐야? 이 어머니 행위는 살인죄, 우리가 살인죄라고 규정한 250조에 합치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지. 그러면 했다는 의미는 뭐야? 일단 좋은 행위 했다는 거야, 일단 나쁜 행위 했다는 거야? 일단 나쁜 행위. 왜? 타인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고 법을 만들어놨는데 이거에 합치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일단 나쁘다라고 해서 위법성이 어떻게 된다? 추정이 된다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무슨 관계? 연기와 불의 관계. 그럼 봐봐. 요게 연기와 불의 관계야. 그러면 위법성과 책임의 관계는 뭐가 될까? 위법성과 책임의 관계. 요거는 쉽게 생각해서 나 강사 김대진과 가수 아이유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아무 관계 아니라는 거야. 그지? 얘네 둘은 아무 관계 없어. 그지? 그래서 얘네 관계가 중요한 거야. 얘네 관계. 그럼 봐봐. 구성권 해당성 인정됐다. 위법성이 추정됐지. 그럼 위법성 파트에서는 일단 위법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일단은 있는 거야, 있는 거. 그러면 위법성 파트에서는 요거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요 추정된 위법성을 깨트릴 수 있는 사유를 검토하는 거야. 깨트릴 수 있는 사유. 그걸 뭐라고 하냐?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해. 위법성 조각사유. 그럼 봐봐. 위법성을 조각조각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일단 위법성이 있지. 그럼 이거를 없애는 사유를 검토해서 마이너스 작업이라고 하는 거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일단 있는 거를 없애는 걸 검토하는 거. 그래서 그걸 위법성 조각사유. 그럼 위법성 조각사유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어? 여러분들 이거 상식적으로 우리 무죄지. 상식적으로 왜 무죄일까?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나를 방해해서. 그치, 정당방위.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정당방위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 사례 정당방위 맞잖아. 그러면 봐봐.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대. 첫 번째,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대. 그럼 봐봐. 이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 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뭐냐? 어머니의 행위는 일단 나쁜 행위 맞지? 그럼 일단 나쁜 행위를 정당화 시켜줄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을 말해. 즉 방어할 만한 상황을 말해. 그럼 요거 봅시다. 어머니가 괜히 총 쐈어? 아니면 이 새끼가 먼저 총으로 위협해갖고 어머니나 뭐 애기들이나 뭐 친구들 죽이려고 했어. 총으로 먼저 위협을 했지. 그러면 어머니는 곱게 죽어줘야 돼? 아니면 방어해야 돼? 방어해야 되지.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는 방어할 만한 상황이 발생을 했단 말이야. 그럼 어머니한테 뭐가 있는가? 정당화 시켜줄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있는 거야. 있는 것.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정당화 요소도 있어야 된대. 그러면 이거는 다시 정당화 시켜줄 수 있는 주관적인 요소. 그럼 봐봐. 어머니는 요런 상황, 저 새끼가 강도고 저 새끼가 총으로 나를 위협하고 우리 애기들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어, 몰랐어? 알았지. 그러면 어머니 머릿속에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상황을 인식을 하고 우리를 방어해야겠다. 방어 의사로 총을 발사했단 말이야. 그럼 어머니한테는 뭐가 있는 거냐?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는 것. 즉
방어 의사가 있는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럼 다시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뭐야? 객관적 정당화 상황을 인식하고 그거에 따른 방어 의사를 말해. 방어 의사. 그럼 어머니한테는 방어 있었지? 맞지? 그러면 어머니는 요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위법성이 조각이 돼버려.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없어져 버리는 거. 그래서 어머니는 무죄가 되는 거야. 무죄. 그럼 정확히 왜 무죄가 되냐? 뭐는 있지만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이 되지만 뭐가 조각이 돼서? 위법성이 조각이 돼서 무죄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럼 봐봐. 이제 객관적 정당화상 주관적 정당화 요소 요게 조금 아주 100%도 아니야. 조금 감이 왔어.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 한번 볼게. 함께 잠자던 아기 엄마가요, 새벽에 들어오는 강도를 때려 잡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잡았냐고 물어보니까 술 먹고 새벽에 기어 들어오는 남편인 줄 알았다. 지금 감녀가 강도를 때려잡았어. 그치? 극악무도한 강도를 때려잡았어. 왜 때려잡았냐? 어떻게 때려잡았냐? 이 감녀 입장에서 누구라고 생각했대? 그치? 술 처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구나. 이 왼수 같은 새끼구나. 생각을 해서 구타를 해갖고 강도를 때려잡은 거야. 여기까지 됐어.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럼 봐봐. 감녀는 결국 강도를 때려잡긴 했어. 근데 남편인 줄 알고, 그지? 그러면 요 감녀 기준으로 때렸으니까 이제 폭행죄를 검토할 거야. 때렸으니까. 그러면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있을까 없을까? 감녀를 기준으로. 지금 상대방이 남편이야 강도야? 강도지. 그럼 강도가 우리 집에 침입을 해. 그럼 방어할 만한 상황 발생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럼 얘한테는 뭐가 있어?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있는 거야. 그런데 얘는 이런 상황을 인식을 하면서 나 방어해야지 라고 강도를 때리는 게 아니지. 이 새끼 술 처먹고 남편이네 때려버렸단 말이야. 뭐는 없는 거야?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없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런 사례를 뭐라고 하냐? 이런 사례를 감녀는 자기는 방어할 생각이 없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방어가 됐어 안 됐어? 결과론적으로는 방어가 됐지.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우연히 아주 우연히 방어가 됐다 해서 우연방위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우연방위. 우연히 방위의 결과가 발생했다. 방어할 생각은 없었다. 우연방위. 여기까지 됐어. 이제 요게 조금 더 왔어. 좀 더 왔어. 그러면 하나 더 봅시다. 요 사례 한번 볼게. 일본 몰카거든. 일본 몰카. 中だと見せかけて 그냥 몰카가 아니고 살인마 몰카. 油断しているところを襲う。そこでまずはピエロなりの軽いご挨拶。コントの練習しようとしたのに。おったまげた。本当のおったまげ出たね。どうした男前だね。審判の仕方が。どうした。怖っ。動き方怖い。おったまげってね。今こそおったまげ。練習成功여기까지. 그치? 지금 어떤 상황이야? 어떤 상황? 그치? 지금 광대 살인마로 몰카로 하는 거야. 사실 살인마가 아니야. 장난치는 거야. 그래서 몰카로 장난치기 위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감녀 입장에서 만약에 본인이 감녀야. 감녀한테 총이 있다. 총이 있다. 이거 그대로 도망갈까? 총 쏠 거야. 쏴야지. 달리가 그렇게 빠르지 않잖아. 그치? 총 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총을 빵 쏴가지고 얘를 죽였다고 가정합시다. 몰카범을. 그지? 카메라 기자지, 기자. 죽였다. 그럼 이 감녀한테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있어 없어? 있어? 얘가 정말 살인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아니지. 얘는 장난치기 위해서 위협한 거잖아. 그럼 얘한테는 방어할 만한 상황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어. 현실적으로 없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얘를 뭐라고 생각했어? 정말 살인마라고 생각해서 얘는 왜 쳤어서 방어하기 위해서 총을 빵 쐈단 말이야. 그럼 뭐는 있는 거야? 주관적 정당한 요소는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어. 맞지? 그럼 이런 사례를 뭐냐?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했지. 그래서 이런 사례를 뭐냐? 오상방위라고 표현해. 오상방위. 상황에 대해서 오인했다. 오상방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좀 어려워하는 위전착과 연결되는 게 요거야. 오상방위, 위전착. 됐어.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요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우연방위니까 우연방위만 볼게요. 그럼 요거 다 됐지? 요게 뭔지 알지? 그러면 정당화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 방어할 만한 상황을 말한다. 그 다음에 주관적 정당 요소는 뭐야? 방어 의사를 말한다.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요 어머니한테는 총 쏴서 죽인 어머니한테는 요것도 있었고 요것도 있었지.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잠깐 볼게.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되면은 위법성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추정이 된다고 했지. 연기와 불의 관계. 맞지? 그러면 요 추정된다는 말은 쉽게 풀어서 일단은 좋다 나쁘다? 나쁘다. 일단 나쁘다. 그럼 일단 나쁘다 안에는 일단 결과 반가치도 추정이 된다. 그럼 봐봐. 결과가 가치에 반하다. 결과가 가치에 반하다. 결과가 나쁘다라고 하는 거야. 결과 반가치는. 그럼 봐봐. 추정된다는 것은 일단 결과도 나쁘고 일단 행위도 나쁘다라고 추정된다는 거. 다시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돼서 위법성이 추정된다는 말은 일단 나쁘다. 그럼 일단 나쁘다는 것은 일단 결과도 나쁘고 일단 행위도 나쁘다는 것.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추정됐으니까 결과 반가치 추정됐고 행위 반가치 추정됐지. 그럼 봐봐. 요게 나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나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요것도 없어져야 되고 요것도 없어져야겠지. 그래서 요 결과 반가치를 없애주는 게 뭐냐?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야.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있지? 그럼 요게 뭐를 없애버리냐? 요 결과 반가치를 없애버려. 그러면 이거 뭐가 없어지겠어? 행위 반가치를 없애버리겠지. 그럼 요게 있잖아. 그럼 요 행위 반가치를 없애버리지는 역할을 해버려. 그러면 요거 있고 요거 있다. 그럼 결과 반가치 추정 것도 없어져서 결과 나쁘지 않게 되고 행위 반가치 추정된 거 없어져서 행위 나쁘지 않게 돼서 결국 행위도 나쁘지 않고 결과도 나쁘지 않아서 위법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조각이 돼서 무죄가 나오는 거야. 됐어? 잘하네. 그렇지? 뭔가 아는 것 같긴 하네. 됐어? 그러면 봅시다. 우리 요거 강도를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때려잡은 거. 맞지? 강도 때려잡았다. 우연히 방위의 결과 발생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얘 방어할 생각 없었지. 남편인 줄 알고 때렸는데 알고 봤더니 강도. 우연히 방어의 결과 발생했다. 그래서 뭐는 있지만 얘한테 강도였으니까 얘한테 객관적 정당한 상은 있었지만 뭐는 없었다? 주관적 정당 요소는 없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우리는 우연방위라고 했다. 됐지? 그러면 우연방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문제가 돼. 우연방위를 어떻게 처벌할까? 결국 구타 때렸잖아. 강도를. 그럼 얘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첫 번째 학설이 봐봐. 주관적 정당화 요소 불효설이래. 지금 이 학설부터 이름부터 알아야 돼. 학설부터. 그럼 봐봐. 주관적 정당화 요소 불효설은 원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둘 다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이 학설의 뜻은 뭐겠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뭐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 객관적 정당화 상황만 있으면 되고 요거는 필요가 없다라는 게 뭐야?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필요가 없다. 맞지? 뭐가 조각되기 위해서는 뭐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요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게 불효설이야. 그러면 요 학설에 따라서 요 감녀를 해결해봐. 감녀. 객관적 정당화 상황 있어 없어? 있지. 이거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지. 이거 학설에 따르면. 그러면 이 학설에 따르면 이 감녀는 유죄야 무죄야? 무죄가 되는 것. 즉 감녀는 위법성이 조각이 돼서 무죄가 되는 것. 됐어? 그럼 봐봐. 주관적 정당화 요소 불효설 나왔지. 그럼 그 다음 학설은 뭐가 나오겠어? 불효설이니까 필요설 나오겠지. 그래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 그럼 필요설에 따르면은 당연히 뭐도 있어야 되고 요것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 요것도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필요설이야. 다시 학설 이름부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대. 뭐가 되기 위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둘 다 있어야 된대. 둘 다. 그럼 이거에 의해서 얘 판단해봐. 감력. 요건 있지만 요거는 없네. 그러면 위법성 조각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없고 유죄가 나오는 거예요. 유죄. 그래서 이 여자는 처벌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이제 처벌을 할 때 두 가지 학설이 또 나뉘어. 유죄이면 유죄인데 기수범으로 처벌하자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고, 아니다, 불능 미수범으로 처벌하자라는 학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서 조금만 깊게 들어갈게. 이거 지우고, 우리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을 합쳐서 불법이라고 표현을 해. 불법. 그래서 요거랑 요걸 합쳐서 불법이라 표현을 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가볍게 봅시다. 그럼 불법을 결과로만 따지겠대. 결과로만. 그래서 결과가 가치에 반하면, 반가치, 가치에 반하면 불법이 인정해서 처벌하겠대. 그래서 결과반가치로는 뭐냐? 한마디로 결과반가치로는 결과가 나빠야 처벌할 수가 있다라는 게 결과반가치론이야. 결과반가치론. 다시, 결과가 가치에 반하면 불법이 인정이 돼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게 결과반가치론. 그러면 결과반가치론에 따르면 요 감력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감력. 결과는 나빠 안 나빠? 결과는. 봐봐. 일단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우연방위는 방어 의사는 없지만 방어의 결과가 발생한 거지. 그럼 결과는 나빠 안 나빠? 나빠? 나쁜 결과야? 얘가 강도를 때린 게 나쁜 결과야? 얘는 결과론 쪽은 어떻게 됐어? 방어 됐어 안 됐어? 방어됐지. 강도를 때렸잖아. 맞지? 그럼 자기는 방어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럼 결과는 나빠 안 나빠? 안 나쁜 게 된 거야. 맞아. 그럼 봐봐. 우연방위 다시. 우연방위는 우연히 방어의 결과가 발생했다. 그럼 결과는 나쁘다 안 나쁘다? 안 나쁘다. 그럼 결과는 안 나쁘니까 결과반가치론에 따르면 처벌할 수 있어 없어? 결과가 나빠야 처벌할 수 있다니까. 그럼 이거는 결과반가치론은 무죄가 되는 거야. 우연방위는. 그럼 결과반가치는 어디랑 연결되는 거야? 여기 무죄되는 거. 불효설이랑 연결이 되는 거. 얘 무죄라며. 맞아. 그럼 봐봐. 이거를 그냥 국어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법리적으로 한번 볼게. 법리적으로. 봐봐. 우리 아까 구성과 해석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추정된다고 했지. 그럼 일단 결과도 나쁘고 행위도 나쁘다고 했지. 맞지? 그러면 우연방위는 뭐는 있지만 요건 없는 거. 여기까지 됐어. 그럼 봐봐. 이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지? 요거를 없애준다고 했지. 그럼 이게 없어졌어. 결과 나쁜 게 추정됐던 게 없어졌어. 그럼 결과는 나빠 안 나빠? 안 나빠. 안 나쁘니까 결과반가치론에 따르면 처벌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 됐어? 그 다음에 아니다. 무슨 불법을 결과로 판단하냐. 행위만 나쁘면 처벌할 수 있다라는 학설이 뭐겠어? 행위만 나쁘면 처벌할 수 있다. 행위 반가치론. 행위만 가치에 반하면 처벌할 수 있다. 즉 행위만 나쁘면 결과는 신경 안 쓸게. 행위만 나쁘면 처벌할 수 있다라는 학설에 따르면 얘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얘 봐봐. 법리적으로 봅시다. 법리적으로. 국어적으로 보지 말고. 지금 추정됐지. 그러면 이것도 추정됐고 이것도 추정됐지. 그러면 객관적 정당성이 있었으니까 요건 어떻게 됐어? 없어졌어. 그러면 요거는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 왜? 이게 없으니까. 그럼 이거는 안 없어지고 추정됐던 게 어떻게 돼? 확정적으로 인정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우연방위는 행위 반가치가 확정이 됐다는 거. 행위는 나쁘다는 거야? 나쁘지 않다는 거야? 나쁘다. 행위는 나쁘다. 그러면 행위 반가치론에 따르면 얘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행위 반가치론에 따르면 뭘로 되는 거야? 기수범설이랑 연결되는 거야. 기수범설이랑.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국어적으로 봐봐. 국어적으로
우연방위. 우연히 방어할 생각은 없지만 우연히 방위의 결과가 발생했다. 그럼 방어할 생각 없이 때렸으니까 행위는 나쁘다. 그러면 행위 방가치론에 따르면 기수범설이 되는 거. 됐지? 그 다음에 아니다. 무슨 불법을 행위만 가지고 판단하냐? 그것도 아니고 결과만 갖고 판단하냐? 아니냐? 둘 다 고려해야 된다. 행위랑 결과를 둘 다 고려해야 된다. 요 학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둘 다 고려한다. 그래서 이원적 인적 불법론이라고 표현을 해. 이원적 둘 다를 고려해야 된다. 행위랑 결과를 둘 다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행위도 나쁘고 결과도 나빠야 처벌할 수 있다. 이게 이원적 인적 불법론이야. 그러면 이원적 인적 불법론은 뭐랑 연결되겠어? 맨 마지막에 불능 미수범설이랑 연결되겠지. 그럼 이게 왜 불능 미수범설이랑 연결되느냐? 다시 이원적 인적 불법론은 행위만 가지고 판단해, 결과만 판단해, 둘 다 가지고 판단해. 둘 다 가지고 판단한다. 그럼 봐봐. 이게 왜 불능 미수범설이랑 연결되느냐? 우리 불능 미수가 뭐냐? 봐봐.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불능 미수는 처음부터 결과가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어서 미수로 처벌되는 경우를 불능 미수라고 하거든. 사례부터 잠깐 봅시다. 봐봐. 강간범 갑이 있어. 그래서 얘가 누구를 강간할 것인가 막 강간 대상을 물색하는 거야. 그래서 딱 지나가다 보니까 한 여성이 있어. 이뻐 안 이뻐? 뒤태 아름답지. 뭔가 남자들이 선호하는 긴 생머리, 그지? 하늘하늘한 치마, 딱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얘가 얘를 뒤쫓아서 강간하기 위해서 뒤에서 폭행을 했어. 때렸어. 얘를 강간하기 위해서. 그래서 폭행이 빡 때렸는데 앞모습을 딱 봤더니만 씨, 뭐야 이 새끼, 왜 이러고 다녀 이 새끼. 알고 봤더니만 여자가 아니었고 누구였냐? 여장한 변태 아저씨였던 거야. 이 새끼 수염이라도 좀 자르든가, 그지? 수염도 안 자르고. 그럼 봅시다. 얘가 이 때리는 시작할 시점에, 때릴 때 시작했을 때 이 강간이란 범죄가 가능했어, 불가능했어? 강간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 여자 성기의 만남이 있어야 돼. 남자 여자 성기 만남. 성기 만남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불가능하지. 하지만 이 행위는 나쁜 행위 맞아, 안 맞아? 위험성 있는 행위 맞지? 그래서 얘를 불능미수로 처벌을 하는 거야. 불능미수로. 그럼 봐봐. 불능미수는 결과만 따지는 거야, 행위만 따지는 거야, 둘 다 따지는 거야? 결과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만 행위는 위험성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이거는 행위만 따지는 거야, 결과 따지는 거 둘 다 따져서 불능미수로야. 둘 다 따지는 거잖아. 둘 다 따져서 불능미수로 처벌하는 거잖아. 됐어? 그래서 아까 우리 요 불능미수범설, 결과랑 행위를 둘 다 따지겠다. 맞지? 그래서 행위랑 결과를 둘 다 따지는 이원적 인적 불법론이 뭐랑 연결되는 거야? 불능미수랑 연결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완전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다. 암기는 내가 극도로 싫어해. 그냥 단순 암기는 극도로 싫어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것도 어렵다. 그럼 두 개만, 무죄되는 거 두 개만 외우면 돼. 아까 불효소랑 열과된 게 뭐였어? 결과방가치론. 불결은 무죄, 불결은 위법성 조각. 이렇게 암기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암기해봤자 여러분들 오래 못 가. 그러니까 요 스토리 라인은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끝낼게요. 다 끝났어. 여러분 다 끝났어.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된다. 일단 나쁘다. 그럼 위법성이 추정된다고 표현된다. 그럼 위법성이 추정된다는 것은 일단 결과도 나쁘고 행위도 나쁘다는 거다. 그러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요거를 없애주는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있어야 되고, 요거를 없애주는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연방위는 요거는 있지만 요거는 없는 거. 맞지? 내가 방어할 생각은 없었어. 그런데 우연찮게 방어가 된 거야. 맞지? 그럼 요건 있고 요건 있다. 없다.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는 없어지고 요거는 안 없어진다. 요게 우연방위다. 그럼 우연방위는 요게 없다. 그럼 우연방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주관적 요소 같은 건 필요가 없다. 그럼 불효소례에 따르면 이거 없어도 되니까 우연방위는 뭐가 되는 거? 무죄가 되는 거. 아니다.
요것도 필요하다라는 학설이라면 우연방해는 무죄가 안 되는 것. 됐지? 그러면 나머지는 아까 했던 거 연결시키면 됩니다. 됐습니다. 요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